안녕하세요. 키즈쌤입니다. 교육과정 임경아입니다. 교육과정 이주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비 유아특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유아특수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들이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리셔서 저희 키즈쌤과 함께 일반 유아교육 과정 공부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그럼 지금부터 유아특수 선생님들께서 왜 일반 유아교육 과정도 놓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둘째 주에 시행되는 1차 시험 때문인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2, 3교시 교육 과정에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서 기출된 문제가 그대로 유아특수에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 10여 년간 어떻게 유아특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2개에서 3개의 대문항 정도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과 유아특수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10점 또는 15점의 문제를 내가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져가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물론 우리가 특학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하셔야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불안도가 적어질 거고 2차 시험에서 실수를 하시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1차 시험의 고득점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기출되는 문제 빼고 일반 유아교육 과정 문제는 안 나오느냐? 단순히 10점에서 15점 정도만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이 문제는 특학 문제예요. 특학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서도 일부 소문항은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표로 1개의 문항만 가지고 왔어요. 또 보시면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소문항 1번을 보시면 유아 동작 교육의 내용이 출제가 되면서 일반 유아 교육 과정의 내용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임경아 선생님께서 얼마나 일반 유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특학 문제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실 거지만 제가 예시로 든 것만 해도 이미 2점짜리 문제에 일반 유아 교육 과정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고득점으로 1차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 점수를 많이 받아 가시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이 되는 특별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키즈쌤 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차 시험의 범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교과서는요. 제가 맨 윗줄에 써놓은 해, 이, 실 3권의 책입니다. 자, 이것은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교재다,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축이 되는 것은요. 제가 여기 써놓은 3권의 교육부에서 발간된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앞으로 회의실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유아특수에서 기출이 되는 유아교육 과목을 조금 추려봤거든요. 우선 유아교육 개론과 강론으로 나눠봤는데 개론은 조금 더 유아교육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고요. 강론은 선생님들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직접 교육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은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보다 일반 유아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니까 유아특수에서는 이 네 과목이 주로 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개론 과목 중에 발달, 놀이, 평가, 부모교육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유아교육 강론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5개 영역인 신의사 예자에 대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체운동 건강은 동작교육과 안전교육과 건강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회관계는 사회교육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술 경험은 음악과 미술, 그리고 자연탐구는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단독 또 과목이 있거든요. 요것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일반 유아교육과정 문제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에게 배포되는 장학 연수 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혼자 공부를 하시기에는 일반 유아 교육 과정의 범위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키즈쌤 유아특수를 함께 들으신다면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그냥 일반 유아 대상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그냥 수강을 하시게 되면 유아특수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이론까지 선생님들께서 다 들으셔야 돼서 우선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되는 것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듣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저는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키즈쌤 유아특수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유아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해서 개념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일반 유아 교육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겠다를 잘 모르실 때 저희가 이거를 직접 큐레이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선생님들께 설명 마치고요. 다음에는 경아쌤이 나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키즈쌤의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점 정도 받아야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정도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치가 세워져야 하는데, 일단 2023년, 2024년도의 합격선을 보면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80점대 또는 70점, 80점대가 유력했어요.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전국적으로 너무 비중이 있으니까 좀 뭐라고 그러죠?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82.67이 1차 컷 점수예요. 그런데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49점이라는 점수가 1차 커트 점수로 나왔습니다. 물론 커트라는 건 뭐예요? 제일 못 본 사람이죠. 못 봤지만 1.5배수 안에 드는 사람의 점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뭐죠? 1차 합격이 아니에요. 최종 합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차에서 내가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2차에서 흔히 말해 뒤집히지 않고 내가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갈까라는 부분은 고득점을 노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아 교육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고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서 논술은 빼고 일단 교육과정 80점에서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분포 점수와 그리고 특수교육의 분포 점수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22년도에는 특수에서 48%, 그리고 일반 유아에서 52%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46%,
그리고 54%나 일반 유아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49%가 유특에서 출제가 됐다면 51%가 일반 유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반반 치킨처럼 반반 공부는 일단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에 출제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보았더니 일단은 41점 정도의 배점이 일반 유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어때요? 미술교육에서 요번에 7점 배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의사소통에서 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교육에서도 5점 배점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수학교육이 4점. 그리고 음악교육 2점, 사회교육 3점, 동작교육 2점, 부모교육 1점, 평가 1점, 놀이 5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론, 강론에 있는 내용들이 보세요. 골고루 분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 또는 강론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함께 하시면 여기에 나온 41점 중에 적어도 20점 이상은 일반 유아 교육 과정에서 가져오셔야 특수교육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만점 받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적어도 일반 유아 교육 과정에서 20점 이상 또는 25점 이상은 좀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자랑 시간입니다. 어떤 자랑이냐?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올해 2024년도 적중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모의고사 7회차에 문제 내었던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에서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 요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 그런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2회차 문제에서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 요소에 관련된 문제, 사물의 가작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 적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 풀었던 분들은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크로그와 램의 나누기 행동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교육과정 B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차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크로그와 램의 나누기 행동의 발달 단계. 그래서 승민이는 자아중심적 나누기, 외부적 나누기, 은합, 장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나누기 행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자, 수학교육에서도 요번에 분류하기가 나왔어요. 유아들의 활동, 분류 기준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분류도 하고 색깔과 나뭇잎의 종류로 분류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3회차 문제에서 분류하기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혜인이와 준서가 적용한 분류 기준을 써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모양과 색깔 또는 색깔 이렇게 분류 기준을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 유형이 100% 적중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유아 미술교육 로헨펠트의 입체 표현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6회에 이 로헨펠트의 입체 미술 발달 단계, 특히 찰흙을 이용해서, 점토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드는 내용에 대한 특징 쓰기 문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자, 과학교육 한번 볼까요? 과학교육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모두 적중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물체의 형태 변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 5회차 문제에서 제가 지문에 아이의 얼음 녹이는 거, 그다음에 소금을 물에 녹이는 것, 이런 어떤 물질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지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죠? 활동 예시를 한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올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예, 그렇죠. 소금을 물에 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의 변화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 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이의 활동 유형으로 제시문에 제시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물리적 지식활동 선정 원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5회차 문제에서
공을 밀고 굴리고 미끄러지게 하고 던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과 유사한 문장으로까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물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물리적 지식 활동에 근거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2023년도 문제에서도 이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번이나 냈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변인 통제에 대한 문제였어요. 변인 통제는 제가 꼭 강조했었습니다. 변인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2가지를 모두 써야 된다.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변인 통제 내용 2가지 쓰시오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 2가지 조작 변인, 통제 변인으로 나눠 놓고 답안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저와 문제를 많이 풀었던 선생님들은 다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유아특수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와 함께 요번에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시험 딱 끝나자마자 저희 키즈스템 톡방에 이제 올려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유특비에서 모의고사에서 내준 개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어떤 미술활동 요소라는 2가지가 문제로 나왔는데, 미술활동 요소가 뭐지? 나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 책에 키스템 책에 다 있더라. 내용이 있더라. 이번 시험을 계기로 책을 구석구석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스템 책은 필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키스템 교재가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고 제일 잘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극놀이, 아까 스밀란스키의 극놀이 요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극놀이는 역할놀이만 생각했는데 책에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예전부터 느꼈지만 키스템 책 구성에 빠짐없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평가도 있었고, 너무 기쁘게도 키스템 덕분에 유특 1차 합격했습니다. 2차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저희에게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이럴 때 저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옆에서 달리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렇게 또 좋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힘이 생깁니다. 일단 저희 커리큘럼도 말씀드릴게요. 1, 2월에는 개론 및 기출분석반. 저희는 기출분석반 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론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개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 나왔던 문제, 유특에서 나왔던 문제 모두 다뤄드려요. 그리고 강론은 3월에서 5월까지 3, 4, 5월 이렇게 석 달 동안 진행이 되고,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6, 7, 8 이렇게 석 달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상시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인강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선행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2차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1대1 피드백을 받으면서 준비하시고, 2차 실전반은 아까 전에 저희에게 카페에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신 분처럼 1차 합격했어요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모아서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심층 면접과 그리고 수업 실현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론과 기출 분석은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교육 사상, 발달, 놀이 평가, 교사론, 부모 교육, 아동복지, 2019 개정놀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12주 동안 진행되는 강론에서는 신의사예자,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그리고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6월에서 8월 12주 동안 진행되는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특수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6월부터는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한 번 더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월 우리 5주 동안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저희가 지금 적중했다. 저희가 예측해서 문제 냈던 부분들이 문제로 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처럼 직접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암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만약에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다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반 같은 경우는 상시 운영을 하게 되고 2013년부터 2024년도 문제까지 저희가 답안을 작성해서 같이 풀어보고, 이때는 여기 이제 영상을 저희가 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차 선행반과 2차 실전반,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1대1 피드백으로 진행합니다. 자, 저희 이제 패키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연간 패키지가 있습니다. 연팩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1, 2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에는 1, 2월 개론, 3에서 5월 강론, 그리고 핵심 정리와 문풀, 9월에서 10월 실전 모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합격이라고 저희가 연도별 2013부터 2024년도 연도별 기출 문제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처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팩으로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반 유아교육과정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특수 서진 선생님의 연팩, 그리고 키즈쌤에서는 일반 유아교육과정의 연팩, 이렇게 두 개를 함께 할 경우에는 5만 원의 추가 할인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패키지. 나는 뭔가 기초를 좀 닦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에서 2월 개론 및 기출분석반, 그리고 3월에서 5월 강론 및 기출분석반, 이렇게 나누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타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다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는 거죠. 문제가 나올 법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추려서 강의를 유아 특수 용어로만 다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풀이 패키지는 또 따로 있어요. 만약 초수 선생님들은 나는 이론이 너무 약해,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해 하는 분들은 이론부터 다시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그래도 N수생이고 기본적인 이론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자꾸 아는데도 틀려, 아니면 아는데 좋은 점수가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패키지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 또는 9월에서 10월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교재예요. 예쁘죠? 네. 여기 보시면 1월, 2월 개론, 그리고 3월에서 5월 강론은 책이 2권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 문제풀이 반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 정리 내용을 저희가 담았어요. 그리고 기출분석 문제 2013부터 2024년도 올해 문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유아교육 과정 정답을 모르겠다, 유튜브 선생님들 거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 걸 들으면 유통 문제에 대한 답안도 있고 거기 해석도 있던데, 도대체 일반 유아교육 과정 정답도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도별 기출문제 영상과 함께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재입니다. 저희 교재에는 제일 앞 페이지에는 전체적인 얼개를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념도를 심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도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숲을 한번 먼저 보고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나무들이 어떤 구성으로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든 영역의 개념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예술 경험을 공부를 해야 돼. 그중에 이제 미술을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개념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전체 흐름을 한번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표를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이 기출 분석표에는 이제껏 쭉 진행되면서 이 영역에서 나왔던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저희가 정리했어요. 여기 기출 분석표를 봤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유특 문제만 담지 않았어요. 왜?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 나온 문제가 유특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유특에서 나왔던 문제가 일반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출분석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과 유아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일반 유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유특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또는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지요. 자, 그다음 저희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정리를 내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읽기 편안하게 개조식의 문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정리된 책은 보지 마세요. 단어로만 되어 있다? 보긴 좋아요. 하지만 요즘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용어만 쓰지 않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쓰시오, 이유를 쓰시오, 설명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단어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고 암기는 잘 돼요? 하지만 점수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줄글을 못 봤거든요. 줄글을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또는 서답식 문제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개념을 정리해서 저희가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론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연관된 기출문제를 담았는데요. 일반 유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특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유특에 나왔던 문제가 기본이지만 일반 유아 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기출 경향도 파악하고 내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이것이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지? 라는 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6월에서 8월 석 달 동안 진행되는 핵심 정리,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키워드에 따라서 훨씬 더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개념 쓰기라던가 또는 어떤 이유 쓰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잘 할 수 있게끔 구성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핵심 정리의 내용을 좀 보시고 여기에서 핵심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론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론 배웠던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는 거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 또는 응용을 해보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감각을 키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 합격, 우리가 2013년부터 2024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쭉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 무슨 문제가 나왔나?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특수에서 출제되었던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기출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24년도 A에서 교육과정 A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또는 공통으로 일반 유아와 유아특수에서 공통으로 나온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유특 공부도 하지만 일반 유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2024년도에 아까 51%의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 A4 이 사이즈 책에 있는 이 사이즈로 본다면 2024년도에 나온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에 나온 문제들입니다. 상당하지요. 그리고 공통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안전교육에서 공통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미술교육이 공통으로 나왔었고 과학교육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론,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정말 흔히 말해 내가 반만 맞겠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맞출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더 합격에 있는 내용, 정리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용이 저희가 시험지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일반 유아 교육 과정 문제만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수에 관련된 건 어디서든 정답이 많이 지금 뭐 많이 돌고도 있고 알고도 계신데 사실은 유아특수 문제 중에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정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알 수가 없어요. 강사님들이 따로 올려주지 않거든요.
왜냐? 일반 유아교육 과정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것만 하지 유아특수에 나왔던 일반 유아교육 과정의 정답이라던가 문제풀이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V 체크된 곳, 이 문제들은 일반 유아교육 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시고 키즈쌤은 저희가 3단 피드백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던 아까 제가 우리 키즈쌤 톡방에 올라왔던 내용들이에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단체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공부를 하시다가 사실은 일반 유아교육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어렵거나 개념이 어렵거나 또는 이 문제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확인학습 문제를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뭐 요즘은 정말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할 정도로 온몸에 막 꼭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셔 보셔도 되고 지하철로 이동하다 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는 또 확인학습이란 문제를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의 보충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페 오시면 질문에 대해서 강사가 직접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각종 장학 자료, 연수 자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오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많이 가져가서 쓰세요. 공부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도 저희 채널이 있는데 강의 관련된 어떤 소식이라던가 어떤 정부의 시책,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많이 어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또 얻어보실 수 있고 또 학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운영하는 수강생 라운지 키즈쌤인데 여기도 보시면 카카오톡 방에서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한 게 있으면 제가 이게 답변도 한 거거든요. 지금 실제적 상황 둔갑법과 체계적 둔갑법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극놀이,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또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다음 카페 키즈쌤에 들어오시면 저희 오셔가지고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궁금한 내용에 대한 것들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던가 교육 정책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사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뭐 요번에도 저희 1차 발표 나자마자 바로 전국의 합격선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준비해드리는 정보를 많이 가져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키즈쌤 같은 경우 저희 여기도 지금 샘플 강의 제가 유아특수 일반 유아교육 과정 내용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에 저희와 2차 준비를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유아특수 최종 합격 경기도 차석을 하셨고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들을 하셨어요. 사실 유아특수에 대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면접이라던가 또는 수업 실현 내용을 함께 도와드려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 오래 있었거든요.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1대1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 또 변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서 보다 좋은 성적으로 사실은 2차에서 뒤집을 수도 있게 해드리고 또는 2차의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다 하는 분들은 어때요? 좋은 팁들을 줌으로 해서 2차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또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 유아특수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하고 또는 유아 일반 교육 과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내가 한쪽만 몰입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점은 다 맞겠다? 근데 사실 만점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유아교육 과정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일반 유아교육 과정, 이 방대한 공부를 그냥 다른 학원 다니면서 다른 강사들이 하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유아특수에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금액을 지급하시고 그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함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유아특수를 위한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에 있는 전체적 내용이 아니라 유아특수 선생님들만을 위한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따로 강의를 하고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믿고 키즈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고 최종의 합격 그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키즈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